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그 2차 시험이 2주 정도 남았죠. 초시생이신가요, 혹시? 아, 초시생이시고. 아마 이 강의 들으시는 분들은 거의 1차가 처음이신 이제 초시생분들이 많이 들으실 것 같아서 오늘 이제 기출특강 진행할 건데 이제 공인노무사 시험이 처음이신 분들을 기준으로 잡고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김지형 노무사고요. 네, 요거 OT 자료 받으신 거 먼저 보시면 목차가 오늘 기출문제 34회 그거 해설하기 전에 이제 시험 개요와 그리고 1차 공부를 좀 어떻게 우리가 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1차 시험 같은 경우에 그 한 번 시험 유형 변경이 있었죠. 옛날에는 뭐 25문항 이랬는데 과목당 40문항으로 바뀌면서 우리 여기 보시면 시험 시간이 이제 총 200분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비해서는 조금 준비해야 될 양도 많이 늘어났다고 볼 수 있고요. 시간 관리도 조금 잘 하시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런 시사점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40문항이 나오게 돼서 어떻게 보면 좀 커버해야 되는 양이 좀 절대적으로 많아졌다는 어떤 그런 시사점이 있고요. 넘어가서 그 합격률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1차 그 합격률을 제가 쭉 가지고 왔는데요. 22년도에 이제 60%, 제가 합격했을 때입니다. 60%였는데 23년도, 24년도 보시면 확 떨어졌죠. 35%, 22%였다가 25년에 거의 또 50%까지 올라왔어요. 이런 그 1차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께는 죄송한 말씀일 수 있지만 우리 1차 시험이 너무 쉬우면 안 돼요. 1차 시험이 너무 쉬우면 진짜 노무사 준비하시는 1차, 2차 다 합격할 의지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사실은 아주 좋은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차에서 어느 정도 걸러줘야 이제 2차가 잘 뭐랄까 좀 잘 평가가 돼서 뽑힐 수 있는 건데 1차 합격자가 많아지면 2차 응시 인원이 너무 많아지고 그러면 좀 공정하게 평가하기가 아무래도 조금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1차는 조금 더 어려워지기는 해야 된다라는 입장인데 우리 사회보험법이 24년도에는 되게 어렵게 나왔었거든요. 24년도에는 사회보험법이 이 낮은 합격률에 굉장한 기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수험생분들이 올해 치러진 1차 시험 준비를 굉장히 어떻게 보면 조금 보수적으로 잘 해주셨죠. 근데 올해는 사회보험법 어땠죠? 좀 많이 쉽게 나왔습니다. 올해는 좀 많이 쉽게 나왔어요. 그래서 저희 수강생분들 중에서도 뭐 80점대에서 90점대 나오셔서 이제 해주셨던 분들도 계시고 해가지고 확실히 조금 난이도가 아주 어렵게 내지는 않았다, 요렇게 볼 수 있고요. 그러면 이제 사회보험법 열심히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냐 그건 아니겠죠. 이게 돌아가면서 이제 조금 과목당 어려운 과목들 하나씩 찍으면서 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1차는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보수적으로 준비는 해주실 필요가 있으시겠습니다. 그래서 합격률까지 봤고요. 우리 사회보험법 시험 개관 한번 보시면 사회보험법이라고 하는 법은 없습니다. 사회보험법과 관련된 법들이 있는 건데 총 6개의 과목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상당히 범위가 넓은 과목에 해당됩니다. 우리 법의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죠, 여러분? 법이 있고 이 법에서 정하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이제 위임하고 있는 게 시행령이 있고 여기서 더 세밀하게 들어가는 게 이제 규칙이죠. 시행규칙. 그래서 쉽게 내려면 여기 법 부분에서 많이 내요. 왜냐하면 수험생들이 보통은 요 법률 규정 위주로 준비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많이 내는데 요새 추세는 조금 어떠냐, 이 시행령에 나오는 부분들까지 좀 세밀하게 물어보는 추세가 있고 규칙 중에서도 기출이 되는 규칙들은 자주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서 어떻게 보면 한 과목당 사실상 3개의 법을 다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이 굉장히 방대합니다.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다른 법은 안 그러냐라고 하면 제가 할 말이 없겠지만 사회보험법도 상당히 양이 많다 이렇게 봐주셔야 될 것 같고,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1차 시험 자체가 2차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사실 없죠. 100점을 목표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문제 보시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조금 있어요. 난이도 조절용으로, 합격률 조절용으로 내는 문제들, 어떤 문제들일까요? 아무도 안 보는 저 구석탱이에 있는 법을 이렇게 끌어다가 문제를 내는 거거든요. 이따가 기출문제 보시면서도 같이 보면 아 이건 틀리라고 낸 문제구나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하는데 우리가 그거를 다 맞힐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 위주로 가되, 특히나 자주 출제되는 부분들은 규칙까지도 조금 커버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세밀하게, 밀도 깊게 좀 준비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목의 구성은 총 6개인데요. 여기 보시면 사회보장기본법이라는 게 있어요. 사회보장기본법이 있고 나머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법,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거 뭐죠? 우리 4대 보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요 4대 보험에 관한 법률들이 있고 오른쪽 맨 위에 보시면 고용산재 보험료 징수법이 있어서 보험료를 어떻게 징수할 것인가에 대한 법까지 총 6과목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사회보장기본법은 이 나머지 4대 보험과 관련된 법률들의 가장 기본이 되는 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따가 구체적으로 문제 보면서 각 과목별 이제 특징을 조금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대충 이렇게 생겨먹었구나 라고 보시면 되시고요. 여기 6개의 그 범위에서 균등하게 출제가 되냐? 아닙니다. 밑에 보시면 34회 시험 법령별 출제 문항수인데요. 보면 33회랑 크게 변하지는 않았어요. 크게 변하지는 않고 산재보험이랑 연금, 그 국민연금법이 문제가 한 개씩 줄어든 대신에 건강보험법에서 2문제가 추가되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면 고용보험법이랑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그 비중이 가장 큽니다. 그래서 이 2개를 위주로 아무래도 좀 챙겨주셔야 되고요. 제가 합격했을 때는 합격률이 50%에서 60%에 육박하던 그 시절에는 어떤 식으로 준비를 했냐면 고용산재만 보고 사회보장기본법 조금 보고 연금 건강 버려라가 조금 어떻게 보면 절대적인 의견이었어요. 저는 사실 버리지는 않았고 챙겨야 될 것들 다 챙겨서 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가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을 아예 버리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왜 그러냐면 고용산재에서 많이 출제하는데요. 고용산재는 조금 디테일하고 어렵게 물어보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고용산재를 디테일하게 물어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가 다 맞히기 어려울 수 있다. 그래서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 같은 경우에 기본적인 내용들을 챙겨서 다는 못 맞춰도 절반 정도 기본적으로 맞히라고 주는 문제 정도는 우리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조금 전략을 짜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요. 여기서 아마 여러분들 제일 많이 어려워하시는 건 아무래도 그 징수법이에요. 징수법. 고용산재보험료 징수법인데 요 고산 징수 요 3가지 법은 사회보험법에서는 가장 중요한 그 법률들이기 때문에 비중적으로 가장 출제가 많이 되기도 하고, 여러분들 실제로 노무사 되셨을 때 아무래도 조금 밀접하게 다루셔야 하는 법령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 3가지를 조금 같이 묶어서 봐주셔야 되고요. 징수법 같은 경우에는 고용산재 그 각 법에 대한 회독수가 높아질수록 조금 이해도가 좀 더 높아지실 것 같아요. 처음에는 이게 무슨 말인가 막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회독수가 조금 높아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좀 체득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을 거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조금 반복을 많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팁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의 특징 얘기해 볼게요. 그 주변에 이제 수험생들 중에 사보가 좋다라고 하는 분들은 사실 많이 없습니다. 다들 사보 같은 경우에 조금 기피 과목 중에 하나죠. 우리 노동법 같은 건 조금 재미있어 하시고 하시는데 사회보험법은 일단 조금 생소하고
공부하시다 보시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를 왜 외워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내가 왜 이 미원의 수를 외워야 하며 내가 왜 그들의 임기를 외워야 하며 이런 생각이 조금 드실 수 있어서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좀 수험생들이 많이 별로 안 좋아하시는 과목 중에 하나죠. 왜 그러냐? 일단 암기할 게 굉장히 많고요. 암기가 뭐랄까 좀 이렇게 일상생활과 연관이 있다기보다는 약간 그들만의 세상이다. 그들만의 세상 속에 내가 이렇게 껴가지고 거기에 있는 내용을 달달달달 외워야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 조금 생소하게 느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오늘 기출문제 보시면서 느끼시겠지만 굉장히 생소합니다. 굉장히 생소하고 복잡해요. 진짜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뭔가 막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험법은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게 구조를 좀 잘 잡으셔야 돼요. 구조가 뭘까요? 여러분들 그 1차만 준비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고 1, 2차 다 병행하실 것 같은데 아마 수많은 합격수기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 게 사람들이 다 구조 얘기를 할 거예요. 구조. 들어보셨나요? 구조를 잡아라. 구조를 잡는 게 뭘까요? 저는 수험 딱 시작하면서 저는 생통차로 합격을 했는데요. 1년 만에. 1년 만에 합격을 했는데 1년 만에 합격을 내가 꼭 하고 싶다 이렇게 좀 다짐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 방법에 대한 고민을 좀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구조를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왜냐하면 딱 봐도 우리 노무사 시험은 그런 별명이 있더라고요. 천하제일 암기대회. 누가 더 암기 잘하나. 근데 이게 인간의 뇌 용량이 우리 한계가 있죠.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GPT가 아니기 때문에 외울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효율적으로 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구조다. 구조를 잡는 게 뭐냐에 대해서 되게 많은 고민을 해봤는데 제가 한번 옛날에 이제 수험생 시절에 저는 이제 수진쌤 노동법을 들었었는데 수진쌤 수업을 듣다가 느낀 게 있어요. 선생님은 머릿속에 지도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내가 해고에 대한 쟁점을 쓰겠다라고 하면 해고에 대한 쟁점? 그러면 해고는 23조 1항 사유와 절차에 대해서 어떤 그 쟁점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뭔가 딱 구조적으로 이 쟁점에 대한 지도가 잡혀 있다. 그러면 이거를 물어봤을 때 내가 여기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내 머릿속에 지도로 돌아와서 이 해고에 대해서는요 요거랑 요거 두 가지 쟁점이 있는데요. 지금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제가 봤을 때 절차적 정당성은 문제가 없고 사유의 정당성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 지도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도가 있으면 지도가 곧 구조구나. 그래서 이 구조가 있으면 이 구조를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여기에 세밀하게 갖다 붙이는 거구나. 이해되세요? 이거를 구조 잡는다고 저는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르게 얘기하면 조금 더 쉽게 얘기하면 결국에는 목차예요. 목차. 쟁점별로 내가 목차가 머릿속 안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되게 오랜만에 그 사회보험법 강의하러 나온 거거든요. 제가 1차 시험 끝나고 이제 아마 파이널 특강하고 지금 거의 한 3, 4개월 만에 지금 여기 다시 쓴 건데 준비할 때 처음에는 또 되게 막막했어요. 이것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나 하고 막막했는데 저는 아무래도 강의를 오래 했다 보니까 머릿속에 구조가 잡혀 있을 건 아닙니까? 그래서 요 기출문제를 보자마자 제 머릿속에 있는 지도가 다시 이렇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런 게 있었지. 맞아. 이런 것들 위주로 중요했었지. 그래서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설명을 드렸어야 됐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를 잡으셔야 되고 그래서 구조란 결국 목차다. 그래서 각 과목별 목차가 내 머릿속에 들어와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요거를 누가 잡아주냐? 제가 잡아드려야겠죠. 수업을 들으면서 제가 잡아드리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금 세밀하게 암기를 붙여가는 방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과목의 특징 중에 세 번째 제가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적어놨는데요. 왜 휘발성이 강할까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얘기해볼까요? 이런 거. 여러분 3, 4, 7, 8, 9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하고 두 번째 여러분 저는 31기 노무사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어떤 게 더 기억에 잘 남으세요? 당연히 31기 노무사가 기억에 더 잘 남겠죠. 왜 그러죠? 이거는 무슨 숫자인지 알 수 없잖아요. 그냥 김지영 노무사가 좋아하는 숫자, 요 한 가지 단서밖에 없죠. 근데 여기 안에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되게 다양한 그 얽힌 그 지도들 속에 이 31기 노무사, 내가 시험 보는 게 이제 35기 노무사 시험이죠. 그렇구나. 31기 노무사면 나보다 한 4년 정도 먼저 합격한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게 되죠. 그래서 내 머릿속에 어떻게 보면 얘를 잡아낼 수 있는 뇌 속에 다양한 단서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숫자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휘발성이 강하다라고 우리 수험생들 말씀하시는 것들 중에 이유가 뭐냐면 일단 사회보험법의 대부분의 내용은 여러분들 내가 인사팀에서 급여 업무를 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사실상 거의 알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평소에. 그래서 내 머릿속에 아무런 그 사전 지식이 없기 때문에 이 정보들을 잡아낼 수 있는 머릿속에 어떤 그물들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구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빨리 만드셔야 돼요. 내가 사회보험법 안에 어떤 이 구조나 어떤 정보들을 잡아낼 수 있는 그물을 빨리 만드셔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빨리 만드냐? 회독을 많이 하면 됩니다. 회독을 많이 하고 좀 나 혼자서 외우는 게 아니더라도 계속 읽어보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도 말씀드릴 거지만 공부 전략과도 상당히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는 1년 만에 합격했잖아요. 1년 만에 합격하는 건 사실 어렵죠. 그리고 이거는 사실은 능력만으로 되는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상당히 운이 좋은 케이스였고 특히 제가 봤을 때 노무사 많이 뽑기도 했고 그리고 제가 유난히 그때 갑자기 집중력을 막 높게 이제 해가지고 공부를 조금 아주 밀도 깊게 할 수 있었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상황적 요인들 이런 것들이 합쳐져서 사실은 단기 합격을 만들 수 있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생각했을 때 이 단기 합격은 결국에는 실력과 운에 따라서 좌우가 되는 거잖아요. 자, 우리 여기서 어떤 거를 컨트롤할 수 있죠? 실력을 컨트롤할 수 있죠. 운은 컨트롤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따라와 주는 거고 실력을 컨트롤해야 되는데 요거를 최대한 빠르게 높이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말 1분 1초 밀도 깊게 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나는 그냥 뭐 내년 1차 보고 내후년 2차를 목표로 할래 라고 하는 것도 괜찮지만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몇 월이죠? 8월이죠. 제가 공부를 그 21년 9월인가? 9월 이때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때부터 정말 하루도 허투루 보낸 날이 없어요. 정말 거짓말하면 정말 가슴 속에 손을 얹고 가슴 위에 손을 얹고 정말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이때부터 하루도 허투루 보낸 날이 없다. 허투루 보냈다는 거는 그러면 쉬지를 않았다는 거야? 그런 게 아니고요. 휴식마저도 계획적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1년 내지 2년 정도 있다고 치고 요 2년을 정말 계획적으로 사셔야 돼요. 전 굉장히 계획적이지 않은 인간이거든요. 근데 계획적으로 사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8월인데 일단 내년 1, 2차 합격을 목표로 우리가 지금 전략을 짜본다고 했을 때 8월이면요. 지금 8월에는 모든 게 다 이제 준비가 완료가 되어 있어야 돼요. 준비란 뭐냐? 내가 어떤 강사를 들을 건지, 어떤 교재를 사용할 건지, 어떤 식으로 공부를 할 건지에 대한 얼개가 나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얼개를 가지고 9월에 달리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9월에. 달리기를 시작하는데 뭐부터 하느냐. 자, 아직 1차 시험이 조금 남아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1차를 막 아주 열심히 하실 필요는 없으실 것 같아요. 전업수험생 기준으로 1, 2차를 병행을 하실 건데 저 같으면 만약에 내가 법대생도 아니고 경영대생도 아니다 라고 하면 뭐 보통은 일단 민법부터 시작하시죠. 민법 제일 어려우니까 양도 많고 민법을 먼저 시작해요. 민법을 먼저 시작하되 요거는 뭐 강의만 듣고 문제 조금 풀어보는 정도로 준비를 하고 그리고 저 같으면 2차 그 강의를 좀 들을 것 같아요. 지금 GS 영순환 할 때죠. 이제 9월 되면 GS 영순환부터 시작해서 2차 준비를 좀 세밀하게 할 것 같아요. 그래서
9월부터 12월이 여러분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 시간이거든요. 9, 10, 11, 12, 4개월이죠. 4개월을 내가 우리 10월에 황금 연휴가 있죠. 황금 연휴 때 안 쉬고 12월 크리스마스 때 좀 덜 놀고 그렇게 해서 준비를 세밀하게 하면요. 한 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암기 끝내놓을 수 있어요. 맞아요? 동의하십니까? 9, 10, 11, 12, 4개월이에요. 어느 정도라고 말씀드렸어요? 어느 정도? 저는 그렇게 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당연히 어렵죠. 당연히 어려운데 내가 9, 10, 11, 12월 동안은 저는 좀 법 과목을 끝내놓으려고 했어요. 법 과목. 특히 저는 행정이 좀 가성비가 좋은 과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행정이 양이 조금 적잖아요. 다른 과목에 비해. 물론 많지만 다른 과목에 비해 양이 적기 때문에 9월에서 12월은 행정과 이제 노동법 1만 좀 끝내보자 라는 생각으로 좀 열심히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때 암기의 양을 좀 대폭적으로 늘려놓으셔야 돼요. 왜냐면 1월부터는 우리가 2차만 하기가 사실 좀 심적 부담이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직 시험이 상당히 1차 시험이 상당히 많이 남은 지금 이 시점에는 2차를 조금 많이 해주셔야 돼요. 많이 한다는 게 강의를 듣고 하는 게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암기를 하셔야 돼요, 암기. 저희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9월에서 12월에는 2차 암기를 하되 저 같으면 1차 과목이랑 친해지기. 친해져서 내가 1월부터 이제 뭐 기본 강의를 뭐 몰아서 듣거나 실강 안 듣고 인강으로 들을 때는 뭐 몰아서 듣거나 할 때 이 1차 과목이 너무 생소해서 이거 이해하는데 하루에 2~3시간 쓰지 않도록 친해지는 거는 9월에서 12월에 할 거고요. 1월부터는 정리할 거예요. 아, 이거 뭐였지? 라고 하면서 정리를 하고 암기할 준비를 할 거예요. 1월부터는. 그 다음에 한 3월 말까지 모든 준비를 맞춰놔요. 모든 준비를 맞춰놓는다. 그건 뭐냐면 내가 단권화할 책 고르기, 그리고 어떤 부분 암기할지 체크해두기,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 부족한지 체크해두기. 그런 준비가 끝나는 거를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거를 3월 말까지는 끝내놓으시고 그럼 우리 약 한 달 반에서 2달 정도 남거든요. 2달까지는 아니겠지만 보통 1차 시험이 5월 뭐 중순에서 말경에 있으니까 그때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4월 1일부터는 1차 딸딸 외우기 시작하셔야 돼요. 4월부터는 1차 딸딸 외우기. 요거는 근데 또 조금 수험생들마다 좀 의견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3월부터 해야 된다. 어떤 분들은 4월부터 해도 좋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이때 기본이론 다 끝내고 1월부터 3월까지 내가 1차 놓치지 않고 착실하게 해왔고 하면 제가 봤을 때는 4월부터 시작해도 충분하다. 이때 시작의 말을 초면의 시작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암기의 시작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약간 민법 준비했을 때 약간 낭패를 봤던 게 저는 이제 수험 시작하자마자 거의 민법을 되게 열심히 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러다가 너무 어려워서 혼자 막 나가 떨어졌었어요. 저는 비법대생이었기 때문에 민법이 좀 친숙하지 못해서 나가 떨어졌다가 뭐 12월인가 이렇게 다시 봤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민법을 준비를 했었던 거죠. 그래서 1차 시험을 너무 지금부터 외우려고 하는 거는 제가 봤을 땐 좀 비효율적일 것 같고 지금 준비를 시작하시되 친해지자. 이게 개념이 뭔지, 이게 무슨 뜻인지 정도를 내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조금 준비를 해두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회보험법 과목 특징을 얘기하면서 약간 1, 2차 준비 방법에까지 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 3페이지 보시면 문제 유형 분석 나와 있습니다. 유형 분석 좀 보고 갈게요. 문제가 아주 창의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우리 큐넷 출제하시는 분들이 막 아주 창의적으로 낼 수는 없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보통 이런 식으로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보시면 제가 난도를 좀 임의로 조정을 해놨어요. 난도를 임의로 설정을 해놨는데 난도는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내용 변형은 제일 쉽다라고 해놨는데 어렵게 낼 수도 있는 거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다라고 좀 봐주시면 되시고 가장 많이 출제되는 게 결국에는 내용 변형, 첫 번째 나오는 유형인데요.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아주 치사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나 뭐 예를 들어 법조문의 주체, 대상이 변경되어 나온다. 예를 들어 국가가 해야 된다라고 조문이 되어 있는데
문제에서는 지자체가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거나 또 가장 어려운 거 하여야 한다가 할 수 있다로 바뀌어 나오는 거 이거 정말 치사하지 않나요? 근데 다행히 이런 것들은 주로 이렇게 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 위주로 조금 챙겨가시면 돼서 그래서 사회보험법 조금 세밀하게 봐주셔야 된다. 그냥 키워드 위주로 가시되 중요한 출제 포인트가 되는 것들은 조금 세밀하게 봐주셔야 된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조문의 내용이 변형돼서 정오답을 골라내라 하는 문제가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많이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옳지 않은 것 하나만 골라라 라고 하면 조금 쉽고 옳은 것을 골라라 하면 조금 어려운 게 되겠죠. 왜냐하면 그 문제들을 다 알고 있어야 된다는 내용이 된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용 변형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시고 그 밑에는 이제 빈칸 채우기입니다. 요거는 특히 이제 숫자를 많이 물어보는데요. 우리 사회보험법이 숫자가 많이 나와요. 날짜, 그리고 뭐 요율, 아니면 뭐 일수 이런 것들이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어려워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위원회, 위원의 수, 임기 이런 것들이 상당히 헷갈리게 나오는데요. 이게 통일이 되는 게 아니라 아까 우리 6개의 법 봤잖아요. 여기 6개의 법에 다 위원회가 있어요. 근데 위원회가 한 개씩 있는 게 아니고요. 4, 5개씩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헷갈립니다. 강사인 저조차 심지어 강의하다가 갑자기 헷갈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요거를 시험 직전에 한번 정리해 주실 필요가 있고요. 이걸 지금 외워봤자 소용이 있겠습니까? 지금 외우는 거는 소용이 없다. 그래서 시험 직전에 한번 해주셔야 될 필요가 있고 또 많이 나오는 것들 중에 하나가 뭐 또 이렇게 돼서 빈칸에 뭐가 들어가는지 숫자를 채워라 라고 해서 뭐 4, 5, 7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고 볼게요. 그러면 또 이렇게도 물어봐요. 다음 각 숫자의 합은? 덧셈 못하면 이게 덧셈 실수 많이 하시잖아요. 저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계산 문제에 상당히 자신이 없는데 뭐 이런 거를 다 더한 숫자의 합을 골라라 이런 식으로 절대 찍어서 맞추지 못하게 하려고 아주 안간힘을 쓰는 문제들이 많다. 그래서 빈칸 채우기 문제 같은 경우에 사실 아주 쉬운 문제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빈칸 채우기 문제는 보통은 진짜 당연히 외웠어야 하는 내용들을 내기는 합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요. 제가 조금 수험생 때 기피했던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계산 문제. 계산 문제. 특히 우리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 보험이잖아요. 보험 우리 왜 들죠? 우리 보험금 받으려고 결국 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험금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기본적으로 내가 계산하는 걸 상당히 싫어한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저 포함. 그런 경우에는 조금 문제를 마주했을 때부터 좀 가슴이 턱 막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기출 문제나 아니면 이제 그냥 강사가 임의로 출제한 문제들을 조금 풀어보시면서 좀 친숙해지는 마음의 준비를 하는 그런 식으로 조금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계산 문제 같은 경우에도 이상한 걸 내지는 않고 보통 나오는 것들이 나온다. 그래서 그것들만 챙겨가시면 되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좀 어렵게 나오는 문제인데요. 정말 모든 것을 다 알아야 우리가 맞힐 수 있는 문제다. 볼 수 있는데 그게 숫자 세기랑 모두 고르기입니다. 우리 맨 처음에 그 내용 변형 같은 경우에 다른 그 보기들을 통해서 조금 힌트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보기들이 내용을 알려주기 때문에 아 맞아 이런 내용이 있었지 하고 잘 떠오르는 반면에 숫자 세기와 모두 고르기 같은 경우에 정말로 다 알아야 맞힐 수 있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자, 숫자 세기는 뭐냐? 예를 들어 이래요. 여기 이렇게 자 다음 중 이 네모 박스 안에 지문이 뭐 5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고 쳐볼게요. 자, 다음 중 맞는 지문의 개수를 고르시오. 이런 식으로. 또는 틀린 지문의 개수를 고르시오. 상당히 여러 가지 절차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은 만약에 틀린 지문의 개수를 고르라고 하는 문제 실제로 출제된 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문제 보기에 여러분들이 출제위원 같으면 뭐 내겠어요? 보기에? 맞는 지문 개수도 같이 나올 것 같지 않으세요? 문제를 제대로 안 읽으면 당연히 틀릴 수밖에 없는, 요걸 알아도 틀리는 그런 함정에 빠지시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내용을 당연히 모두 다 알아야 맞힐 수만 있는 문제, 이런 것들은 보통은 조금 틀리라고 내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건 좀 아닌 것 같아 라고 하면 시험 볼 때 빨리빨리 넘어가셔야겠죠. 붙들고 있는다고 맞힐 수 없습니다.
모두 고르기 같은 경우에는 지문을 나열하고 맞는 지문이나 틀린 지문을 모두 고르라고 하는 문제 해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요양급여라는 보험급여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 요양급여에 뭐 예를 들면 요양급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뭐 그래서 뭐 이송, 간호 뭐 이런 것들이 쭉쭉쭉쭉 나와 있고 뭐 기역 니은, 뭐 기역 티귿 이런 식으로 고르게 하는 문제들 있죠. 좀 어려운 문제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밑에 두 개 같은 경우에 난도도 조금 높고 어떻게 보면 좀 이거는 좀 틀려주세요 여러분 이러면서 내는 문제가 많다. 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우리가 다행인 것은 어려운 문제의 배점이 높거나 하지 않죠. 배점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시험 시간이 조금 늘어났고 이제 문제도 늘어난 만큼 여러분들 시간 조절을 조금 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200문제니까 문제당 1분에 풀어야 되는 거잖아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조금 짧은 시간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그래서 쉬운 것들 빨리빨리 체크하고 어려운 문제는 그냥 과감하게 넘어가는 것도 방법일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전략도 우리 모의고사 같은 걸 통해서 좀 나만의 전략을 좀 준비를 해주셔야겠죠. 그래서 문제 유형 분석까지 봤고요. 자, 사회보험법 공부 방법 조금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자, 1차 공부 방법부터 먼저 제가 단언컨대 말씀을 드리면 1차는요. 과유불급이라고 생각해요. 과유불급. 그 보수적으로 공부하시는 게 좋아요. 1차 떨어지면 말짱 도루묵입니다. 굉장히 없을 것 같지만 상당히 많아요. 상당히 많고 1차 바보라서 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냥 그러니까 너무 과하게 준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과유불급이라고 너무 과하게 준비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렇다고 또 너무 얕봐서는 안 된다. 저 실제로 제 주변에 탈락한 황당한 케이스 1위. 자, 1차 붙었어요. 그 다음 뭘 못했을까요? 2차 접수를 안 했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죠? 이거 근데 그럴 수 있어요. 2차 접수 안 했어요. 이거 어떻게 하면 그럴 수 있을까요? 이분은 굉장히 공부를 열심히 하는 분이었어요. 그래서 동의 카페를 아예 안 보신 거예요. 시험 기간 내내. 내가 조금 저도 솔직히 이제 공부하다가 좀 스마트폰 보고 싶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막 인스타나 유튜브 보기에는 조금 마음이 캥기니까 동의 카페를 그렇게 봤어요. 동의 카페 보면 조금 공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아주 관련이 없는 건 아니다. 이런 스스로를 속이면서 동의 카페 보면 막 이렇게 접수 시즌 돼서 막 사람들이 막 글 올리잖아요. 접수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막 이런 거 보면 아 접수해야 되지 이러면서 내가 까먹지 않고 접수를 할 수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너무 열심히 공부하고 이제 좀 몰입해서 하시다 보니까 이거 안타깝게 놓친 사례가 한번 있었습니다. 자, 2위는 이거는 충분히 있을 수 있죠. 1차 탈락. 1차 탈락. 2차 너무 잘하는 분이었는데 1차에서 탈락하신 분. 이렇게 되면 자동으로 수험기간이 1년이 연장이 되잖아요. 수험기간 1년이 연장이 되면요. 여러분 수험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 잘할 것 같죠? 어때요? 더 잘할 것 같나요? 더 잘하긴 하죠. 아무래도 조금 오래 보셨으니까. 근데 어차피 똑같아요. 출발 선상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우리가 양이 워낙 많기 때문에 내가 이걸 3년 하고 4년 했다고 하더라도 한 몇 달 안 보면 또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1년이 늘어나는 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죠,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긍정적으로 생각해야 되지만 1차를 떨어졌을 때 1차 떨어질 수 있지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조금 어려운 구조죠. 우리 시험은 1년씩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차는 과유불급이나 또 다다익선이라고 볼 수도 있다. 좀 많이 준비하셔서 나쁠 건 없다. 우리 1차 끝나고 나면 두 가지 반응이 나오거든요. 두 가지 반응. 더 할 걸. 떨어져서. 또는 붙어서 너무 오바했다. 여러분 1차는 오바해서 붙고 1번으로 한탄하는 게 낫지 떨어지고 더 할 걸 하고 후회하는 거는 사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1차 아무리 쉽고 합격률 50%다 이래도 열심히 준비하셔야 된다. 저 같은 경우에는 2차보다 1차를 더 스트레스 받으면서 준비를 했어요. 왜냐면 이따가도 말씀드릴 거지만 2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리를 배워서 그
사례 문제에 적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준비하는 것 자체가 1차보다는 저는 수월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너무 어렵지만, 시험도 어렵고 붙는 것도 어렵지만 준비하는 과정만 놓고 보면 2차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 판례를 이렇게 외워서 이런 논리 구조를 가지고 있지 라고 하고 조금 머릿속에 체계적으로 정리를 할 수 있었던 반면에 1차 시험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이고 막 산발적인 막 구슬랜드 같은 데 가가지고 구슬을 막 이렇게 누가 더 빨리 담나 이런 느낌 막 정신없이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래서 1차 시험이 생각보다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뭐 1차 뭐 50% 컷이라는데 나 뭐 3월에 시작해야지 라고 하고 3월에 시작하시면 물론 3월부터 해서 붙으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그러나 삐끗하면 떨어질 수 있다. 삐끗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시는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좀 보수적으로 준비하자 이렇게 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사회보험법이 사실 조금 쉽게 나와서 제가 사회보험법 우리 좀 경고를 많이 했었는데 좀 어렵게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잘 준비하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쉽게 나와서 또 이게 조금 혹시나 이제 새로운 수험생분들이 좀 그 중요성을 너무 간과하시면 어떡하나 이렇게 조금 걱정이 되기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전년도 시험의 데이터는 기출문제 데이터로만 활용해야 되지 난도를 참고하면 안 됩니다. 난도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뭐 갑자기 20% 다시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참고를 하셔야 된다. 자, 그리고 조금씩 자주 보기 이거 제가 말씀드렸던 거죠. 25년에는 목표 1차랑 친해지기 1차 개념 봤을 때 이게 뭐였더라? 는 정도는 아닌 걸로 만들자. 이거는 이거였지 정도로만 뭐 구체적으로 내가 줄줄줄줄 외울 순 없어도 그냥 이거는 어디 파트에 뭐에 나오는 거였지 이거는 뭐였지 요 정도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는 우리가 준비를 해보자. 그러려면 조금씩 자주 봐야 한다 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OX 문제 많이 풀기. 저는 OX 문제를 상당히 많이 도움을 받은 케이스입니다. 약간 좀 공부하는 게 지루하잖아요. 그냥 그 개념 정리된 걸 쭉 보면서 뭐는 뭐고 뭐는 뭐다 이러면 어디를 어떻게 외워야 될지 조금 감이 잘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OX 문제를 좀 많이 활용을 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제 수업 진행하는 교재인데 이 교재에 OX 문제를 많이 담았어요. OX 문제. 그래서 OX 문제를 풀어보시면서 개념을 정리하셔야 돼요. 개념을 한번 친해진 다음에 내가 OX 문제 풀면 제가 저 교재의 OX 문제는 꼭 외워야 되는 거 플러스 좀 어렵게 나오면 이런 것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개념 부분에서 외우기는 귀찮지만 OX 문제에서라도 챙겨가자. 이런 취지로 낸 OX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OX 문제만큼은 내가 다 가져간다. 제가 봤을 때는 OX 문제만 가져가도 합격하는 데는 무리가 없을 수 있어요. 그렇다고 OX 문제만 보면 되냐? 그건 또 아니죠. 기본이론 당연히 보시고 그 다음에 보셔야 이해가 잘 되겠죠. 그래서 OX 문제 꼭 챙겨가셔야 되고 OX 풀면서 저는 좀 1차 준비를 조금 수월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공부 방법 좀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회보험법은 그러면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 다른 건 없고요. 그냥 결국 관통하는 주제는 한 가지입니다. 구조와 키워드, 구조와 키워드. 구조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내 머릿속에 2차만큼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의 지도는 만들어 놔야 된다. 사회보험법 하면 맞아 이런 게 있었지. 무슨 법이 있었고 여기에는 뭐가 있었지. 그래서 사회보험법에 무슨 법령 나오는지 정도 여러분 지금은 외워두셔야겠죠. 뭐뭐 나오고 출제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준비할 때도 그거 적용을 하니까요. 그런 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머릿속에 구조를 잡고 난 이후에 세밀한 키워드를 거기 구조 안에 쏙쏙 집어넣는 방식으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셔야 아주 쉽게 까먹지 않고 조금 탄탄하게 내가 쌓아갈 수 있다. 그래야 나중에 당황하지 않고 2차랑 조금 병행하시면서 2차와 병행하는 거는 사실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죠. 2차를 한 2달 놓으면 사실 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고 저도 놓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그래서 1차 집중기간에도 한 달 전에는 못했었던 것 같은데 1차 집중기간에도 하루에 1시간 정도는 그래도 뭔가를 좀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2차 과목을. 1차 준비를 주로 하되 2차 과목을 하루에 1시간이라도 뭔가 내가 현출을 해본다든지 그런 걸 했었던 것 같고 그 말은 여러분 3, 4월에 현출 연습할 때 2차가 한두 과목 정도는 어느 정도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1년 만에 합격할 수 있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돼야 된다. 그래서 그 말인즉슨 3월까지 한두 과목 완성을 하려면 지금 8월과 9월이 상당히 중요하겠죠. 저는 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했지만 여러분 8월부터 했으면 더 좋았겠죠. 그래서 우리가 25년 8월에서 12월은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구조화 키워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암기를 최대한 효율적으로 잘할 수 있는 나만의 방법 찾기 이렇게 적어놨는데, 요거는 뭐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암기 방법은 사실 사람마다 굉장히 다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비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깜지 쓰기. 우리 옛날에 어릴 때 영어 단어 외울 때 애플, APPL이 막 100번씩 썼죠. 저는 다니던 영어학원에서 지각하면 뭐 단어 100번씩 써오기 막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애들끼리 모여가지고 막 깜지 쓰고 막 그랬던 것 같아요. 자, 근데 여러분 우리 손목을 아껴야 돼요. 손목을 아껴야 돼요. 왜일까요? 우리는 안타깝게도 타이핑 시험이 아니죠. 제가 알기로 아직 타이핑 시험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 시험은 타이핑 시험으로 바뀐 걸로 알고 있는데 상당히 짧은 시간 동안 굉장히 많은 걸 써 내려가야 하고, 그걸 위해서 1년 넘게 계속 뭔가를 쓰면서 준비를 해야 되죠. 그래서 손목을 아끼셔야 되는데, 그래서 쓰면서 막 물론 이렇게 정리하면서 이렇게 메모하는 거는 당연히 저도 그런 식으로 하지만, 내가 뭐 예를 들어 피보험 단위기간이란 단어를 외우겠다고 우리 옛날에 영어 공부하듯이 피보험 단위기간 이렇게 쓰는 거는 조금 그거는 비효율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나만의 방법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 좀 돌이켜보면 저는 OX 문제로 했어요. 무조건 OX 문제. 너무 공부하기 싫고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바로 OX 문제로 갔어요. 그럼 OX 문제 가가지고 이렇게 풀어보고, 그럼 꼭 이상하게 틀리는 걸 계속 틀려요. 그러면 그것만 이제 뭐 정리해 본다거나 쓰면서 이런 식으로 준비를 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해도 안 되고 정말 안 외워지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런 거는 이제, 저는 암기 노트를 상당히 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암기 노트를 한번 해보기는 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공부하는 느낌이 들거든요. 내가 예쁘게 막 이렇게 예쁜 펜 사서 예쁘게 써요. 고용보험 하고 의 그거 안 돼요. 안 돼요. 물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를 하나하나 하고 있기에 우리가 시간이 많지가 않다. 특히 단기 합격을 목표로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조금 비추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정말 정이 안 가고 너무 싫은 파트가 있다. 그러면 그 파트만 그렇게 떼서 예쁘게 정리해서 한번 이렇게 딸딸딸딸 들고 다니면서 외워보는 거는 또 방법이 될 수는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좀 나만의 방법을 찾아보셔야 될 것 같고, 여기 보시면 두 문자 암기 표 정리 이런 거 제가 4페이지 위에 놨는데, 두 문자는 제가 따드릴 거예요. 두 문자 따드리면 그대로 외우시거나, 나는 강사 두 문자 마음에 안 든다, 나만의 길을 걷겠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제가 조금 그런 스타일이었는데요. 그런 식으로 따서 외워주셔도 되고, 두문 암기는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실제로 저는 두문 암기를 막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었는데 해보니까 이게 되네 이러면서 해야겠다. 실제로 노무사가 되고 나서도요, 두 문자만 생각나고 내용이 생각이 안 나는 그 불상사가 일어날 정도로 두문 암기는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되기는 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서, 조금 두문 암기에 대해 회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한 번쯤 마음을 열고 한번 해보셔라. 그래도 아니면 나만의 방법을 찾으면 되는 거고, 그게 아니면 생각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다. 자, 그리고 사회보험법 같은 경우에는 표 정리가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표 정리가 상당히 도움이 돼서 제가 제 교재를 아마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조금 표 형식으로 정리를 해놨어요. 이게 줄글 법조문을 표 형식으로 담다 보니까 좀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게 좀 아무래도 저도 이제 표 형식으로 좀 공부를 많이 하기도 했고 해서 그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좀 그런 식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여러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까먹지 않도록 무한 반복. 반복이 결국에는 안 까먹는 길이더라고요. 우리 외국 곡선인가 뭐 그런 거 있지 않나요? 그래서 계속 반복할수록 조금 남는 게 많아지는, 과학적으로도 증명이 된 바 있죠. 그래서 무한 반복해야 된다 말씀드리고, 1, 2차 병행 방법 우리 조금 얘기해보면, 이게 제가 여기 적어둔 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이거든요. 준비 시작일부터 3월 말까지 달릴 준비하는 기간. 그러니까 내가 달리려면
우리 계주 같은 거 뛰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리기 위해서는 준비가 다 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일단 마음의 준비도 되어 있어야 되고 내가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에너지를 응축을 해놔야 되고 그리고 뭐 이렇게 좀 달릴 자세도 준비를 해놔야 되고 여러 가지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게 되어 있어야 내가 4월부터 시작하든 또는 정말 극단적으로는 시험 2주 전에 시작하든 그게 되어 있어야 폭발적으로 암기량을 확 늘릴 수 있는 그게 된다. 근데 그 암기하는 거는 사실 쉽거든요. 우리 그래도 내가 정말 진심으로 농사시험을 준비를 한다라는 분들이면 시험 2주 전이면 굉장히 각성 상태가 될 거예요. 한 달에서 2주 전이면 각성 상태가 될 거고 굉장히 긴장한 상태가 될 거기 때문에 그때는 아마 집중이 안 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때 그 폭발적인 어떤 그런 그 집중 모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내가 그거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이 준비란 뭐다? 뭐 외워야 되는지 체크해두기, 나 뭐 못하는지 체크해두기. 특히 OX 문제 같은 거 풀면서 제가 말씀드렸죠. 틀리는 것만 틀린다고. 그래서 뭐 틀리는지 잘 봐두고 그 파트 위주로 조금 이렇게 좀 봐주시는 그런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런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고 4월부터 시험일까지 미친 듯이 달리던 기간, 암기와 문제풀이 하는 기간이죠. 암기하고 문제 풀고 뭐 모의고사 보고 이런 식으로 1차 완전 집중 기간이라고 설정해놨는데 당연히 이 기간 자체는 개인의 편차가 있겠죠. 그래서 개인의 편차에 따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자, 단기 합격에 대해서는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정신은 1년 만에 합격하겠다라는 정신으로 준비하셔야 됩니다. 내가 현실적인 준비, 예를 들어 뭐 전업수험생 같은 경우에 부모님의 지원을 받아서 하시는 분들도 있고 또는 직장에서 모은 돈을 가지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다양한 케이스가 있을 것 같은데요. 경제적 준비는 뭐 당연히 내가 목표한 그 기간만큼이겠죠. 예를 들어 저 같은 경우에 사실 저는 나는 이거 아니면 할 수 있는 게 없겠다 이런 생각으로 했었기 때문에 붙을 때까지 하겠다 이런 생각으로 하기는 했었어서 뭔가 내가 몇 년 안에 끝내겠다 이런 마음은 없기는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아마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나는 3년, 나는 5년, 나는 뭐 10년 이런 식으로 각자의 설정 기간이 있으실 텐데 경제적 준비는 그거에 맞춰서 해주셔야겠지만 마음가짐은 1년 만에 합격을 하겠다는 마음으로 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9월부터 8월까지 그러니까 본격적으로 한 거는 9월부터 21년 맨날 헷갈려요. 21년 9월부터 제가 22년에 붙은 거니까 22년 8월 이겠죠? 요렇게 준비를 했던 건데 9월에서 한 그 1차 시험을 본 5월까지는 진짜 저의 한 120%를 쏟아부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더 쏟아부어서 엄청 열심히 했어요. 근데 1차 시험이 딱 끝나니까 조금 무슨 마음이 드냐면 이제 이때는 처음 수험을 시작하니까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고 나 꼭 1년 만에 될 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막 이렇게 막 자신감 뿜뿜이거든요. 근데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왜냐면 내가 분명히 10번을 본 주제인데도 또 까먹거든요. 제가 정말 실제로 충격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저는 21년경에 이제 행쟁을 좀 어느 정도 정리를 다 해놨었어요. 행쟁을 어느 정도 정리를 해놨고 암기가 좀 되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한 3월부터는 제가 거의 경영학에 몰빵했었던 것 같은데 경영학에 몰빵을 하다 보니까 7월인가? 이때면 시험이 되게 임박했을 때잖아요. 7월에서 8월경에 우리 아마 행정쟁송법 공부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그 취소소송 같은 경우에 행정쟁송법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거거든요. 그 기본이 되는 그 판례가 있어요. 그거를 못 쓰는 거예요, 제가 7월에. 그래서 그때 상당히 좌절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와, 이게 진짜 어려운 시험이구나. 내가 이때 그렇게 하고 그렇게 잘 썼던 그 판례를 한두 달, 물론 뭐 열심히 안 보기는 했지만 한두 달 조금 덜 했다고 이거를 바로 못 쓰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상당히 좀 좌절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때 좌절할 때 필연적으로 드는 생각이 뭐냐면 나 어차피 올해 1차 붙었고 내년에 기회가 있으니까 그냥 좀 적당히 할까? 적당히 할까? 내년 시험 합격을 목표로 하면 다시 1년이라는 준비 기간이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되게 마음에 여유가 생기거든요. 내가 뭐 이렇게까지 또 좀 물론 열심히 해야 되는 건 맞지만 이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흔들리기 시작해요.
1차 시험 끝나고 나면.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여기에 흔들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특히 생통 같은 경우에 좀 120%로 준비한 실력으로 그 해 2차 시험을 한번 봐야 그 데이터를 가지고 내년 시험에 적용을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혹시 이해가 되시려나요? 그러니까 준비를 안 하고 관광으로 2차 시험을 보러 가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뭐 이렇게 나오는구나. 우리 시험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는 거 아니잖아요. 다 공개가 되어 있고. 시험 분위기 정도 경험을 하는 건데 우리가 시험 분위기 경험하려고 사실 올해부터 막 열심히 준비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거기 가서 경험해야 되는 건 뭐냐면요. 실제 시험을 정말 긴장감을 가지고 보는 그 경험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아, 시험 볼 때 내가 당황하면 이런 게 나오는구나. 아, 시험 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구나. 아, 시험 볼 때 내가 이 정도 쓰면 이 정도 점수가 나오는구나. 이게 우리 그 쓴 만큼 점수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60점 넘으면 합격이죠. 막 58점 나왔다. 내가 생동인데 58점 나왔다? 그럼 얼마나 자신감 차겠어요. 나 그럼 조금만 더 하면 내년엔 붙을 수 있겠다. 이런 자신감이 생기겠죠. 근데 대충 보고 뭐 40점 막 이렇게 나오면 사실 이거는 정말 저는 좀 비추천 드립니다.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여러분들 1년 만에 합격하겠다는 어떤 그런 마음가짐을 놓지 마시고 쭉 세밀하게 공부하는 게 정말 정말 중요하다. 그게 합격의 비법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사실 제가 만약에 그때 뭐 7, 8월에 포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그러면 제가 31기 노무사가 될 수 없었겠죠. 심지어는 32기 노무사도 될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거는. 그래서 그때 포기하지 않는 거. 7, 8월에 포기하지 않는 거.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동에게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좀 OT를 길게 해봤고요. 우리 10분 정도 쉬었다가 기출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